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 정문이 지음 길벗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1장, 오늘 당장 웹소설 작가 되기. 2장, 데뷔작으로 대박나는 작법 스킬 파헤치기. 3장, 계약부터 수익까지 웹소설 작가의 모든 것. 4장, 잘 먹고 잘 사는 전업 작가 생존 꿀팁.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앞에 작가의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부모님 속썩이는 자식 하나씩 있죠. 우리 집 골칫덩이는 바로 저였답니다. 30 넘도록 결혼 안 하는 불효자식, 글 쓴다고 방에 틀어박힌 철부지, 정규직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밥도둑, 전기도둑. 그게 10년차 작가 지망생이었던 저의 소셜 포지션이었어요. 웹소설을 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요즘 웹소설 핫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매년 몇백억씩 성장하는 시장이니 블루오션이니 하는 이야기는 관두자고요. 드라마 시나리오 쓰던 A도, 순문학파만 파던 B도, 웹툰 작가 지망생이던 C도, 출판사 편집자 D도 웹소설 쓰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문단의 샛별이 되고자 단편소설에만 매달렸던 문학 청년이었어요. 왜 웹소설을 시작했느냐고요? 당연히 돈 벌려고요. 웹소설 쓰면 통장에 1억씩 막 꽂힌다잖아요. 내 글이 웹툰도 되고 드라마도 된다잖아요. 알바 구하려고 편의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 눈총 받지 않고 전업작가로 살 수 있다니까 뛰어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겁도 없고 생각도 없던 시절이었네요. 웹소설 한 편도 안 읽어본 인간이 웹소설 작가가 되겠다고 뛰어들었으니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았죠. 제가 처음 웹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웹소설 작법서를 찾기 힘들었어요. 웃기는 작가 빵무늬 같은 유튜브 강좌 당연히 없었어요. 연재하는 법, 출판 계약하는 법, 조회수 올리는 법, 공모전 수장하는 법. 현직 작가의 실전 노하우가 궁금한데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쓰기만 하면 웹소설계를 씹어먹을 대작들이 탄생할 것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으니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신인, 지망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기성 작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은밀하기만 하고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선배 작가님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요. 유튜브에 웹소설 강좌를 업로드한 후로 고맙다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제 채널 덕분에 계약했다는 작가님도 계셨고요. 우울할 때마다 힘받고 간다는 작가님들도 많았어요. 놀랍게도 저를 스승이라 생각하는 분도 생겼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과분한 칭찬을 들으면 여전히 수줍지만 그럴 때마다 작은 골방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이 듭니다. 2020년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순문학도 계속 열심히 쓰고 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웹소설이었어요. 이런 식의 과장은 별로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가장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인세가 꽂힌다는 거죠. 때론 어마어마한 액수의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때론 이번 달 전기세 걱정에 손톱을 물어뜯어요. 어쨌든 글로 벌어 글로 먹고 삽니다. 전업 작가의 꿈을 이룬 거예요.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지 13년 만에. 사실 저 네임드 작가가 아니에요. 공모전 수상 경력도 몇 차례 있고 웹툰화된 작품도 있으며 카카오 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작품, 네이버 시리즈 100만 다운로드 작품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 갓작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래봬도 야망 큰 여자랍니다. 어쩌면 그래서 웹소설에 도전하는 보통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운이나 타고난 재능은 별로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이런 작가도 글먹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맞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물론 웹소설 작가가 되는 건 만만치 않아요. 글로 먹고 사는 건 더 어렵죠. 하지만 웹소설계에는 전업 작가가 참 많답니다. 수십억 대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책은 정답이 아니에요. 십수년 된 고민의 흔적이자 겨우 건져 올린 기술 몇 가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함께 도전해 봅시다. 웹소설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거 말고 상상만 해도 심장이 쿵쿵 뛰는 꿈을 꿔보자고요. 슈퍼카, 한강뷰 아파트, 건물주, 뭐라도 좋아요. 어렵지만 불가능하리란 법은 없잖아요. 가끔 초라한 결과 때문에 실망스러워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마다 당신의 등을 두드려 줄게요. 별거 아니라고 툭툭 털어낼 용기를,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기운을 불어넣어 줄게요. 함께 버티고 함께 일어나가요. 당신과 내가 그런 다정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따뜻한 봄날의 정문이. 1장 오늘 당장 웹소설 작가 되기. 1. 웹소설이랑 일반 소설 뭐가 달라요? 돈 만지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웹소설의 특징. 작법서를 읽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 첫 번째 장부터 와닿지 않는 소리만 잔뜩 늘여놓았다는 것이다. 웹소설이 어느 시기에 등장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시장 규모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등등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한데. 조회수 빵빵 터지는 웹소설 작법 스킬, 이런 핵심 정보부터 냅다 알려주고 싶지만 잠깐 진정하자. 웹소설이나 그냥 소설이나 거기서 거기 아냐? 달라봤자 뭐가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엄청 다르다. 만약 웹소설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 웹소설 독자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웹소설을 읽는 이유가 뭘까? 1. 심심하니까. 2. 시간 때우려고. 3. 머리 식히려고. 4. 재미있어서. 무거운 책을 챙겨 다니면서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 짬날 때 휴대폰으로 웹소설을 읽는 사람이 있다. 뭔가를 읽는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소설을 읽는 이유도, 집중하는 정도도, 활용하는 매체도. 예를 들어보자. 토마토와 딸기는 같은 과채류이지만 쓰임이 매우 다르다. 연유를 뿌린 빙수 위에 올라간 짭짜리 토마토나 매콤한 물에 동동 떠있는 딸기를 상상해보자. 아무리 취향 존중 시대라지만 맛을 생각해보면 어깨가 부르르 떨린다. 자기 만족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면 토마토를 원하는 독자에게는 토마토를, 딸기를 원하는 독자에게는 딸기를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장사가 된다. 딸기 먹으러 온 손님한테 토마토가 맛있으니까 드셔보라고 할 텐가? 우리 집은 토마토만 파니까 딸기는 딴 데 가서 찾으라고 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쫄딱 망하기 십상이다. 웹소설은 보통 킬링타임용 스낵컬처로 소비된다. 머리 쥐어짜며 읽어야 하는 어려운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련과 불운에 시달리는 주인공, 웹소설이 커지면서 독자층이 아무리 다양해졌다고 해도 이런 작품은 대박 터뜨리기가 쉽지 않다. 하늘이 내린 신묘한 글발을 가졌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웹소설 독자는 난해하고 복잡한 작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게다가 스토리 진행이 느린 건 딱 질색이다. 제목을 보고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철저히 외면당한다. 독자는 리드미컬하고 짧은 문장, 스펙터클하고 빠른 전개를 선호한다. 그게 술술 잘 익히기 때문이다. 웹소설의 성공은 초반 5편 내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한 편만 봐도 상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에디터도 있다. 공모전 제출이나 출판사 투고 시 보통 15편 내외의 분량을 요구한다. 그 정도만 봐도 팔릴지 안 팔릴지 견적이 나온다는 소리다. 내 소설은 뒤로 갈수록 재미있어. 중반 이후에 기똥찬 반전이 빵빵 떠진다고. 이런 거 소용없으니까 앞부분부터 흥미롭고 쫄깃하게 쓰자. 지갑 열어줄 독자님들의 간택을 받으려면 초반부터 필살기를 총동원해야 한다.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도 묻히는 작품이 어디 한둘인가? 웹소설은 권 단위가 아니라 편 단위로 팔린다는 것도 꼭 기억하길. 초반 조회수가 반짝 높아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중도하차하는 독자가 많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 국어 시간에 배운 발단, 전개, 위기, 클라이막스, 대단원의 순서는 부디 잊어주시길. 우리가 써야 하는 건 그런 소설이 아니다. 흔히 웹소설은 엄지로 읽는다고들 한다. 웹소설로 성공하려면 모바일 환경에서 잘 읽히는 작품을 써야 한다. 공모전 심사 기준에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모바일 친밀도이다. 웹소설 시장은 모바일이 흥하면서 급성장했다. 김비서는 왜 이럴까의 정경윤 작가, 구름이 그린 달빛의 윤희수 작가, 드림사이드의 홍정훈 작가 등 웹소설 시장의 발전에 따라 대박 작가로 성장한 경우이다. 웹소설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전인 도서대여점 시절부터 장르 문학을 써오던 작가들이 종이책을 떠나 모바일 환경에 찰떡같이 적응한 것이다. 그렇다면 웹소설을 이북으로 출간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문피아 등 플랫폼에서 유료 연재하는 편이 수익 측면에서 훨씬 쏠쏠할 수 있다. 대박 전업 작가를 노린다면 이북 단행본 출간이 아닌 플랫폼 유료 연재를 목표로 하자. 웹소설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결국 예술적 훌륭한 작품보다 대중에게 잘 팔리는 작품이 대우받는다. 만약 작품성도 훌륭하고 상업성도 끝내준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금상첨화다. 웹소설 작가는 교향곡 지휘자가 아니라 K-팝 스타를 꿈꾸는 아이돌에 가깝다. 어떻게 해서든지 차트에 진입해야 하고 최대한 많은 무대에 서야 하며 스스럼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를 팬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피땀 흘려 보여준 신곡 무대가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문장과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싶다면 웹소설보다 순문학이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마시길. 당신에겐 내가 있지 않은가? 2. 웹소설 돈 많이 벌어요? 신인 작가도 한 작품에 4천만 원 가능. 돈? 좋다. 눈이 번쩍 뜰 이야기를 해보자. 문학하는 사람이 너무 속물적이라고? 설마 가난과 결핍 속에서 진정한 작품이 꼽힌다는 거라 믿는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나는 쾌적하고 안락한 집에서 에어컨 빵빵 틀면서 글을 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투잡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인세는 매달 들어온다. 나는 모든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을 하며 돈길, 꽃길을 걷기 바란다. 웹소설을 쓰기 전 나는 10년 이상 순문학 단편소설만 썼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춘문예 최종심에 여러 번 이름이 올랐고 지금은 폐간된 잡지에 신인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글로 번 돈은 상금 700만 원이 전부였다. 연봉으로 치면 70만 원이다. 월 70이 아니라 연 70. 갑자기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며 숙연해진다. 글만 쓴 건 아니었다. 골프장 캐디로 페어웨이를 누볐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여행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서양화 전공을 살려 중고등학교와 미술학원에서 입시생을 가르치기도 했고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 기업체에서 연수를 진행한 적도 있다. 이 모든 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다. 이 와중에도 하루에 많으면 8시간, 적게는 4시간씩 꼬박꼬박 소설을 썼다. 몸이 아파도 남자친구와 헤어져도 일주일 이상 글을 손에서 놓았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글쓰기에 매달린 시간이 1만 시간은 거뜬히 넘긴 것 같다. 웹소설을 쓰기 전 내 꿈은 소설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였다. 모누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월 50도 아니고 200? 꿈이 너무 크잖아. 정신 차려. 맞다. 순문학계에서 월 200만 원의 고정수익은 허무맹랑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거금이다. 소설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전업소설가는 거의 없다. 소설가의 주 수입이 글이 아니라 강연이라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장강명 작가는 월간 채널 예스 칼럼 이상한 직업에서 2시간짜리 강연로가 2주 동안 끙끙대며 쓰고 있는 단편소설 고려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고려받고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는 몇이나 될까? 강연 청탁을 받는 작가는? 물론 82년생 김지영처럼 센세이셔널한 작품을 쓰면 돈도 벌고 명성도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작품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올까? 게다가 신인 작가가 그런 작품을 쓸 확률은? 소중한 문우가 첫 작품집을 계약했다. 대단하다며 박수를 신나게 쳤는데 계약금이 50만 원이란다. 초판 1,500부의 인세 8%라고 덧붙였다. 선인세, 즉 계약금 50만 원 빼고 작가 손에 쥐어지는 돈을 계산해 보다가 남몰래 눈물을 닦았다. 대부분의 작가는 작품과 생업이 별개다. 글쓰기 강의를 하든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든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는 그게 화가 났다. 월세 내고 치킨 사 먹고 가끔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을 뿐인데 글만 써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길을 계속 걸을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소설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웹소설로 고개를 돌린 것도 그쯤이다. 웹소설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뻔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다. 사양산업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출판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웹소설 시장의 양대 산맥은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지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100만 명 이상의 독자가 보거나 1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낸 작품은 밀리언 페이지에 올라간다. 믿고 보는 작품, 대세, 100만 히트작이 된 작품만 벌써 100여 종이 훌쩍 넘는다. 이것은 누군가는 웹소설로 매년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네이버 웹소설은 정식 연재라는 메리트가 있다. 오늘의 웹소설 작가가 되면 매달 안정적인 고료를 받으며 연재할 수 있다. 미리 보기 수익도 따로 발생한다. 드라마화가 결정된 재혼황으로 얻은 수익은 40억이라고 하니 입이 떡 벌어진다. 원소스 멀티유스 시대에 걸맞게 웹소설은 웹툰, 드라마, 게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데 윤희수 작가의 구름이 그린 달빛, 정경윤 작가의 김비서가 왜 이럴까 등이 대표적이다. 웹소설 작가는 2차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인세도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판권이 해외에 팔리기도 한다. 비추 작가의 웹소설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는 만화로 만들어진 후 중국 웹툰 플랫폼인 텐센트 동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유로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나는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데뷔한 경우다. 동아 카카오 페이지 공모전에서 사극 로맨스 세자빈의 발칙한 비밀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웹소설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모전 수상작이라 따로 심사를 받지 않고 카카오 페이지 기다리면 무료로 론칭했다. 데뷔작 첫 달 인세로 600만 원쯤 벌었고 다음 달엔 450만 원, 그리고 다음 달엔 3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카카오 페이지 독점 기간이 끝나면 2차 론칭을 한다. 즉 리디북스, 예스24, 원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다. 종이책 보장 인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자빈의 발칙한 비밀로 번 돈만 4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탑티어 작가 눈엔 변변찮은 수익이겠지만 10년 동안 고작 700만 원 벌던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거금이었다. 이 작품은 웹툰으로도 제작되어 카카오 페이지 기다리면 무료에 연재 중이다. 즉 웹툰 저작권료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뜻으로 데뷔작 치고는 매우 잘 풀린 편에 속한다. 차기작 완결후 에반젤리는 기다리면 무료 심사에서 똑 떨어졌다. 네이버 심사도 떨어졌다. 그렇지만 카카오 페이지 단독 선공개 론칭에 첫 달 인세가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딱히 기대하지 않았던 작품이라 놀라움이 컸다. 유료 결제율이 높아 기다리면 무료로 승격되기도 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기다리면 무료로 전환되며 수입도 확 늘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이렇게 잘 풀렸던 것은 아니다.
꿈꾸듯 달 보는 뜻과 개미 조연이 다 가진다는 카카오 페이지 도점 연재로 론칭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종이책 포장 인쇄를 합해도 1,000만 원이 안 되었으니까. 공모전 수상작이라 기대했었는데 너무 우울해서 치킨도 넘어가지 않더라. 그래도 별 수 없지. 새 작품을 쓸 수밖에. 같이 목욕해요 공장님은 네이버 지상 최대 공모전에 냈다가 미끄러진 작품이다. 역시 난 안 돼. 내 재능은 여기까지라고. 지구 해계 닥터로 땅 파고 있을 때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다. 작가님의 작품을 이대로 놓치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웠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엠픽은 유로 연재로서 포텐이 보이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시리즈에 연재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만 듣던 역제안이었다. 엠픽 계약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 매일 10시 무료 프로모션 심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매열무로 론칭하고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인쇄도 당연히 쏠쏠했다. 출간 작품이 많아지면서 매달 들어오는 전체 인쇄도 늘었다. 장편 10종 깔면 어느 정도 생활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신작을 안 쓰면 구작도 안 팔리기는 하지만 세상 어디나 그렇듯이 웹소설 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존재한다. 작가 10명 중 4명은 연간 1,000만 원도 못 번다. 1,000만 원이 웬 말이냐. 수많은 작가가 한 달 인쇄를 치킨값에 비교하곤 한다. 정말 치킨값이냐고? 몇 마리를 시키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짜 치킨값 인쇄만 벌 수도 있다. 슬프게도 커피값 인쇄도 있다. 웹소설이 돈 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면서 웹소설 플랫폼이 늘었다. 출간 작품 수도 대폭 늘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작품이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다. 신인 작가들이 발붙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웹소설은 순수 글밥만으로 생계가 가능한 매우 드문 세계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 나아가 화끈한 대박을 꿈꾸는 것. 다른 글쓰기 분야에서는 어렵지만 웹소설 세계에선 그게 가능하다. 2020년 신춘문예 당선 소식을 알리며 신문사에서 직업을 물었다. 웹소설 작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찌나 뿌듯하던지. 이 글을 쓰는 도중에 엠픽과 신작 계약을 했다. 가을에 원고를 전부 넘기기로 하고 표지 일러스트 작가 선정도 마쳤다. 새 작품은 얼마나 벌어줄까? 로또 맞는 거 아냐? 또 김칫국 한 사발 들이킨다. 쓰는 건 고되지만 소설로 밥 벌어 먹는 건 정말 짜릿하고 행복하다. 3. 어떤 재능이 필요해요? 쉿. 대박 작가 탄생 비밀 전격 대공개. 대박 전업작가가 되려면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할까? 독자의 눈을 사로잡는 탄탄한 문장력, 트렌드를 읽고 분석하는 기획력, 운칠기삼 실력보다 중요하다는 운, 웹소설을 쓰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보다도 중요한 재능은 따로 있다. 창작은 고되다. 일정한 분량의 글을 하루에 한 편 이상 뽑아내는 건 더 고되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잔뜩 쌓여 있는데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원래 처음 하는 일이 다 그렇다. 작법은 나중에 생각하자. 그건 기술이다. 꾸준히 갈고 닦으면 기술은 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재능은 타고난다. 웹소설 작가에게 공상하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미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를 상상하는 걸 즐겨야 한다. 그게 왜 재능이냐고? 누구나 즐기는 일이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공상은 누군가에게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수학 숙제처럼 골칫거리일 뿐이다. 다른 건 몰라도 공상하는 건 자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웹소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다. 100억이 생겼는데 한 달 뒤에 죽어야 한다면? 3명의 남자와 계약 결혼한 여자가 이혼하는 방법은? 남들은 유치하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웹소설 작가에게는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면 좋을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좋을지 끄적거리는 걸 즐거워해야 한다.
멍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실해실 웃으면서. 공상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 너무 읽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면 어쩌겠는가? 내가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다. 그들 모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도 없다는 말을 기억하자.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는데 쑥쑥 자라서 꽃 피우는 씨앗은 없다. 공상이 웹소설이 되고 웹소설이 돈이 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 소통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머릿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 이야기에만 몰입하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어 대중성과도 빠이빠이다. 독자 없이는 작가도 없다. 작가 혼자 좋아하는 웹소설은 일기와 같다. 남의 일기장을 돈 내고 읽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진짜 없다. 즉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독자를 파악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는 건 기술이다. 그 기술보다 우선해야 하는 재능은 만화, 게임, 독서 등에 몰두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려면 콘텐츠를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내 취향이 아닌 작품은 있어도 배울 점이 없는 작품은 없다. 좋은 점은 좋아서, 나쁜 점은 나빠서 배울 게 있다. 내가 보기엔 완전 별로인데 사람들이 열광한다면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대중에게 100% 나를 맞출 필요는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 하지만 나와 대중의 거리를 가늠하고 때론 좁힐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박 작가로 성장할 수 있다. 웹소설 쓴다고 웹소설만 읽을 필요는 없다. 만화도 읽고 순문학도 읽고 영화나 유튜브도 보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자. 여행을 가라느니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하라느니 등등 영양가 없는 잔소리는 그만두겠다. 간접 경험도 좋다. 도서관, 영화관, 유튜브 등 작가를 성장시키는 여행지는 얼마든지 있다. 최대한 넓게 세상을 누비자. 감상하고 받아들이고 발전시키자. 이것들은 당신이 돈길, 꽃길 걷는 대박 작가가 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다. 직장 생활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꼰대 아니면 미친놈뿐인 인간관계, 짜증나는 업무와 반복되는 야근. 그런데도 퇴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월급 때문이다. 월급이 주는 안락함을 버리고 불안정한 대명사, 프리랜서 끝판왕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재능에 가까운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직장 생활에 재능이 없는 인간이다.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은 사람과 엮이는 건 참지를 못한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고 하루 외출하면 이틀은 집에 틀어박혀서 쉬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내 맘대로 흘러가던가? 골프장 캐디로 일할 땐 새벽 3시 30분에 출근했다. 평균 4-5시간 정도 걸리는 18홀을 하루 3라운드씩 돌았다. 미대 입시 특강 계절에는 4시간짜리 강의를 3타임씩 뛰었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몸과 마음은 나날이 피폐해졌다. 작품은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다. 안정적인 월급 따위는 개나 줘버려. 불안해도 전업작가 할래. 그 뒤론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소설 쓸 시간과 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이 필요했다. 바로 주변의 참견과 잔소리를 흘려듣는 재능이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글 쓴다고 난리야. 제발 정신 차려. 그런다고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아? 세상이 만만하냐? 쓰려면 제대로 된 글을 쓰지. 웹소설이 뭐냐? 그것도 소설이야? 이 정도 수준이면 귀엽다. 인격 모독에 가까운 비난은 물론 사회 부적응자 취급도 받았다. 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으면서 괜히 오지랖 부리는 사람들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뚝심도 엄청난 재능이다. 글을 쓰는 순간 모든 작가는 혼자다. 혼자가 익숙하고 고독을 즐긴다 해도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숙제다. 작업하다 보면 온종일 입도 뻥끗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다. 바깥 구경도 못하고 작업실에 처박혀서 일해야 할 때도 있다.
작가 커뮤니티와 오픈 카톡방을 전전해보지만 근본적인 고독은 해결되지 않는다. 외로움 속에서 매일 5,000자짜리 한 편 이상을 꾸준히 창작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꾸준함도 재능이다. 웹소설은 장편을 선호한다. 장편은 이북 단행본보다 유료 연재 수익이 훨씬 높고 유료 연재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대 로맨스는 80화 이상, 로맨스 판타지는 120화 이상이 보편적이다. 판타지 무협 쪽에서 300편 넘는 장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연재 횟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몇십만, 몇백만 자 분량의 장편을 쓰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고독뿐이랴? 허리는 굽고 손목은 저리고 머릿속도 횡덩그렁해진다. 골방이나 카페 구석에서 나 혼자 견뎌야 하는 일이다. 작가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 때는 한없이 우울하다. 조회수는 0에 가깝다. 심사 떨어지고 투고 까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데뷔 후에 불안감이 사라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웹소설은 신인 작가의 데뷔작이 네임드 작가 신작보다 잘 팔릴 수도 있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바꿔 말하면 네임드 작가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고독, 우울, 디스크, 머리숱, 생활비 등등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언젠가 나도 대박 터뜨릴 거라고 믿으면서 다시 도전하는 것. 내가 알기로 이러한 재능 없이 성공한 대박 작가는 없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